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화장 미용 분야입니다. 앞에서 말한 건 제약회사만 얘기했으니까, 이제 우리 학과에서 이제 여학생분들은 이제 화장품 계열 쪽 회사라든지 미용회사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최근 10년 동안에 또 졸업생들 기준으로 해서 한번 추적조사를 김정근 교수님이 해보신 결과 한국콜마 아주 좋은 회사입니다. 네, 로레알 어디선가 다 들어봤죠. 코스메카 코리아, SD 생명과학, SD 생명과학 정말 유명한 데입니다. 그 다음에 두산솔루스, 이게 두산이라고 하는 대기업이 있어요. 두산중공업, 뭐 두산 뭐 이게 그 두산 계열의 회사이긴 한데요. 이게 두산중공업에 비하면 규모가 작죠. 작은데 어쨌든 여기도 이제 화장품 원료 같은 걸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서울 화학 화장품인데 죄송합니다. 일진 코스메틱 서울 화학 화장품. 자, 잠깐만요. 서울 화장품이네요. 미안합니다. 이거 오탈자네요. 죽을 죄 졌어요, 여러분. 자, 어쨌든 서울 화장품 이런 쪽으로 연구개발 분야로도 저기 취업한 학생도 분명히 있고요. 영업 쪽으로 가신 분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품질 관리나 생산 관리 쪽을 주로 다 거의 다 대부분 많이 가더라고요. 화장품 쪽하고 제약 쪽은 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게 오해하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뭐냐면은 대학원을 꼭 가야 되나? 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갖고 계신 분도 있어요. 대학원을 마치고 오는 사람들을 위한 채용 인원이 또 따로 있고요. 대학생이 아니, 그러니까 뭐 대학원을 나오지 않아도 학사 출신만으로도 연구개발직으로 이렇게 채용하는 또는 생산개발직으로 채용을 하는 제약회사의 채용 루트가 또 따로 있습니다. 제약회사와 화장품회사의 루트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꼭 이 생명과학 분야는 대학원을 나와야지만 취업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정말 무슨 막 다른 회사가 넘보지 못할 정도의 최첨단 무슨 약품이나 의약품이나 화장품을 개발해야 된다라는 고집이 있는 그런 회사들은 연구개발 쪽으로는 박사급 이상의 그 신입사원을 모집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은 상당수의 회사들이 뭐 제약회사든 화장품 회사든 상관없이요. 학사 정도까지만 관련 전공 분야에서 졸업을 해서 졸업만 하더라도 채용을 해서 자기네 회사 연구실에서 교육시켜가면서 일시켜가면서 사람을 가르쳐서 키워서 자기 회사에 필요한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성장시켜가지고 직원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 그래서 그럴 목적으로 학사학위만 있어도 채용을 하는 그런 회사들이 상당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 벌써 여러분들한테 이 영상을 올리기 전에 단체 카카오톡으로 몇 개 회사에 대한 채용 공고를 10개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단체 카톡방에 들어와 있는 친구들은 한번 받으셨죠, 그쵸? 거기 보시게 되면은 채용 조건이 연구개발직도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사학위만 있어도 된다고 정확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비정규직도 아니고 정규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막 대학원을 가야 된다, 우리 분야는 너무 그렇게 꽉 막히게 생각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강박관념 갖고 있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은 대학원까지 보내줄 능력이 안 되는데, 뭐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도 있을 텐데, 꼭 그런 거는 아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화장품 미용 분야의 지금 업계 현황, 업계 전망은 어떻게 되냐면요. 요거는 좀, 여러분께 이제 시켜드리고 싶은데, 이제 2020년 이제 화장품 산업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일단은 뭐 모든 산업은 다 죽상이었는데 이제 뭐 백신 나오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 회복이 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화장품 업계는 그래도 다행인 게 코로나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게 코로나 뭐 중동 호흡기 뭐 중동 호흡기란다 변형 뭐 저기 변종 폐렴 바이러스가 돌아다니는 말든 상관없이 미용 꾸미고 가꾸는 미용 쪽은 그런 거에 영향을 크게 많이 안 받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2017년 막 이럴 때 또는 2018년 말 2019년 초반까지 생산이 좀 갑자기 그러니까 그 화장품 어머니 말하면 수출업이에요.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돈은 상대도 안 되고 이런 거는 뭐 잽도 안 되고 거의 뭐
중국이나 인도나 기타 베트남이나 미국과 같이 해외에서 판매되는 그 실적으로 그 화장품 회사가 굴러가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래서 어 수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2016, 17, 18년에 걸쳐가지고 수출이 갑자기 이렇게 뜸해졌던 이유는 중국이 우리나라 기업을 이렇게 이제 뭐 제재를 가해가지고 중국에 한때 많이 진출해서 하던 때에 이제 그런 중국의 정책 때문에 주춤했던 거지. 이제 중국 진출보다는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들은 이제 미국이나 또는 기타 중국을 제한 나머지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많이 사업을 키워나가고 있기 때문에 한때 뚝 떨어졌던 이제 그 뭐지 매출 증가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고 매출도 서서히 증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2020년은 좀 작년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코로나 전국 때문에 우리가 약간 주춤했던 거였는데 그래도 아무리 힘든 시기를 할지라도 꾸준히 전체적으로 어떻게 그 매출 순위는 매출 증대액은 그러니까 화장품 회사의 연간 수익은 꾸준히 그래도 증가해 오는 패턴으로 사업이 망할 것 같지는 않다. 계속 성장했으면 성장했지 망할 것 같지 않다는 그런 전망입니다. 요거는 이제 뉴스 기사 같은 걸 제가 다 가져오는데요. 2020년 초반기는 그래도 괜찮았었는데 이제 후반기에 코로나가 이제 사람들 외출 못하게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잠깐 주춤하긴 했는데 20년 말쯤 되니까 다시 고개를 들면서 올라오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21년 지금 막 3월 달 돼갖고 아직 그 무역 실적 같은 게 이제 기업의 실적 같은 게 아직 다 좀 종합이 안 돼서 발표가 안 나서 그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2021년 분명히 1월 달에서부터 3월 달까지의 화장품 회사의 실적은 많이 향상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더 많이 팔고 더 돈을 더 많이 벌 것 같고 계속 성장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은 확실하게 들거든요. 그래서 굳이 화장품 회사 가는 친구들은 이 업종이 망하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불안함을 굳이 가지실 필요까지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이제 선배들이 간 회사들, 졸업생들 이미 가 있는 회사들이 대충 교수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회사 리스트만 이렇게 뽑아서 드린 이유는 대표적인 것만 간단하게 뽑아 드린 거고요. 실제 이외에도 크지는 않지만 좀 작은 회사들로 해서 한 7개 기업이 추가로 더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먼저 선 졸업해서 선 취업을 한 사람들이 자리 잡은 회사들이 국내에는 지금 국내 기업으로는 한 17개 회사 정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알면 되고요. 이거 외에도 제약회사는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리스트 한번 쭉 뽑아봤어요. 아모레퍼시픽하고 LG생활건강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화장품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쭉 내려오면서 여러 회사들, 화장품 회사가 직접 화장품 물건을 만든 회사도 있지만 화장품만 아니더라도 특히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샴푸, 로션, 그 다음에 뭐 물비누, 각질 제거제 등등 미용과 관련된 이게 세척해서 깨끗하게 뭐 하는 그런 상품들도 많이 생산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뭐 바디 로션, 뭐 바디워시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코스맥스니 뭐니 기타 여러 가지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이 회사들이 상품을 직접 개발해서 상품을 내놓는 회사도 있지만 저런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과 같이 대기업의 원료를 화장품 원료 이런 원료들을 미용 원료들을 만들어서 중간에서 납품하고 제공하는 회사들도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다 따져가지고 이 1등 기업에서부터 돈 많이 버는 이 분야에서 1등 기업에서부터 위에서부터 쭉 석차를 매겨가지고 이렇게 리스트를 이렇게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적어도 요 정도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런 회사 위주로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신다. 취업을 하려고 지원한다 그러면 굳이 나쁠 거 없습니다. 예, 화장품 업계에서는 그래도 충분히 누구나 다 알아주는 그런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맨 밑에 보시면요. SD생명과학 보이시죠? 여기 SD생명과학, XD생명과학 이게 두 군데 있는데 이게 생명과학과 생명공학 두 개의 부서로 나눠져 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생명과학인 것 같은데 어쨌든 코리아나 화장품보다는 바로 아래 정도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회사도 있으니까 이름 잘 봐두셨다가 여러분 이 영상 보시면서 메모 좀 해두시고요. 아니면 이 화면 캡처를 해두시던가 해서 나중에 이제 졸업할 때쯤에 제약회사 어디다 원서내야 되나, 어느 회사에서 채용 공고가 뜨나 이런 거 모를 때 여기 있는 리스트를 쭉 보고 그 회사 홈페이지 한번 찾아가서 채용 공고를 한번 직접 뒤져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은 앞에서 제약 분야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장 미용 분야에서 그 취업 준비를 위한 본인이 잡아야 될 기본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릴게요.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크게 제약 분야하고 다르진 않는데 화장 미용 분야는 분야와는 좀 다르게 다양한 회사들이 있어도 이 분야가 화장 미용 분야가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저 회사 화장품 회사 간에는 인적 교류가 상당히 좀 이제 많다고 보시면 돼요. 인맥이 거의 연결이 거의 다 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약회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약회사는 그래도 뭐라고 나 아까 그 영업 비밀이라는 거 철저히 지켜야 되고 뭐 이런 게 이게 약의 특성상 또 치료하는 질병마다 분야가 또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생산하는 약의 종류나 뭐 이런 것도 차이가 분명 있기 때문에 교류가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화장 미용 분야는 딱 그냥 얼굴에 바르는 거 화장품 하면은 베이스, 크림, 뭐 로션 딱 거의 분야가 정해진 거의 공통적인 기능을 발휘하는 그런 제품들이란 말이에요. 뭐 미백 아니면 보습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저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그냥 잘 아는 경우가 많은 게 이 화장 미용 분야 회사 분야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기본 방향을 설정하실 때요. 취업 목표 기업 설정하실 때 딱 한두 군데 회사 지정해서 이렇게 지원서를 쓸 필요는 여기는 없다고 봐요. 여기는 교수가 여태까지 상담하면서 느꼈던 거는 뭐냐면은 거의 비슷해요. 모집하려고 하는 채용 직원의 패턴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진짜 원서 하나 깔끔하게 잘 써가지고 여러 군데를 거의 집어넣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약에 비하면 확실히 그래요. 그 다음에 목표 업종을 선택한다면 목표 업종도 딱 두 종류로 나눠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화장품 완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회사와 그 다음에 그 중간 원료만을 생산해서 납품하는 회사, 중간 원료 생산을 하는 그런 회사, 이게 딱 거의 두 종류로 분류가 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업종 선택하는 것도 아주 간단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무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화장품 회사도 이제 직무 분야가 다양해요. 이제 연구개발, 그다음에 생산 또는 생산 관리 또는 품질 관리. 품질 관리가 뭐냐면 아까 기기 분석을 이용해서 분석기기를 이용해서 이제 화장품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졌는지 뭐 확인하는 거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직무를 선택해서 뭐 영업 포함해서 이런 것도 본인이 판단하셔야 되고요. 네 번째 본인의 멘탈 관리라고 여기 적어놨는데요. 이 멘탈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아까 전에 화장품 업계가 좁다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입사 지원을 하고서 합격을 되면 뭐 합격되면 좋은 거죠. 근데 떨어졌을 때도 아름답게 떨어지셔야 돼요. 잘 떨어지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보통은 이 화장품 분야에서 이제 취업을 하게 되면 면접까지 올라가게 되면 이런 거를 종종 질문을 하는 경우가 이런 질문을 종종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은 우리 회사 말고 화장품에서 다른 회사 지원하는 데가 또 있습니까? 이런 물어보는 데가 있대요. 예,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아주 드물지 않게 있다고 합니다. 그걸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을 정말 뽑고는 싶은데 정말 뽑아도 될 만한지 아닌지를 나름대로 인사 담당자가 좀 확인하기 위해서 그 회사에 원서를 넣었다 그러면 한번 그쪽 인사 담당자하고 좀 통화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어, 만약에 그쪽 회사에서 면접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그 면접에서 떨어져가지고 결국에 합격을 못했는데 그 면접하는 과정에서는 여러분 면접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얼만큼 머릿속에 뭔가 알고 있느냐 뭐 이런 걸 보기 위해서 면접하는 것 같죠.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사람의 인성 같은 걸 좀 보기 위해서 면접하는 경우가 많아요. 인성 같은 걸 보려면은 좋은 질문만 해서는 인성이 파악이 안 됩니다. 짓궂고 좀 이렇게
짜증이 날 만한 질문을 일부러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약간 짜증나서 우엑 화를 충분히 낼 수 있을 만한 사람 긁는 듯한 질문을 야리꾸리하게 아주 그냥 그 뭐지 애매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슬기롭게 잘 대처하시는 게 이제 화장품 계열 쪽에 이제 지원하는 친구들은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접 회사에 우리 회사에 이런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지원했다고 하는데 혹시 아느냐 그쪽 회사 지원했다고 하는데 인사 담당자들끼리는 얘기는 좀 할 수 있을 수 있어요. 또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면요. 이쪽 회사에서 일하던 사람이 이쪽 회사로 이직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맥이 좁은 공간에서 이동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런 인맥이 형성이 됩니다. 충분히 형성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 안타깝게 우리 회사에서는 실력자여서 뽑으려고 그랬었는데 또 우리가 4명을 뽑아야 되는데 이 친구까지 뽑으면 5명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친구를 걸러냈다. 결국에는 못 뽑게 됐다. 이런 정도의 내용이면 참 좋은데 이 친구는 우리 회사에서 그냥 부담돼서 안 뽑으려고 그랬다. 이래버리면은 그런 것도 좀 영향이 미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 멘탈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게 면접 같은 거나 딱 이런 거 들어갔을 때 너무 도전적이고 공격적으로 하시기보다는 되게 유도리 있고 친화적인 사람으로 좀 보일 수 있도록 인성적으로 되게 긍정적으로 보이도록 연습을 좀 하시는 게 좋아요. 예, 노력을 하시고요. 그래서 본인 멘탈 관리 있잖아요. 취업 준비하는 동안에는 누구나 겪는 건 뭐냐면은 여러 회사 원서 썼는데 다 떨어지고 한두 군데 되는 경우 다 허다합니다. 그런 경우 많기 때문에 그런 거 가지고 마음 흔들릴 필요는 없고요. 떨어지더라도 이 분야는 되게 잘 떨어져야 된다라는 거. 왜냐면 다음번에 그 회사 또 지원을 또 했다고 쳐봐요. 내가 A라는 회사를 정말 가고 싶어서 요번에 지원했는데 떨어졌어. 근데 내년에 또 노력해서 또 집어넣었어. 그러면은 인사 담당자가 여러분의 얼굴을 기억할 수 있으면 기억할 수도 있겠죠. 옛날에 저때 되게 좋은 모습을 보였던 아까웠던 지원자 뭐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 멘탈 관리에 본인의 그런 부분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 고려해서 기본 방향을 잡고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취업 준비를 위한 고려 사항으로 4년 학점 전체 학점이 중요하긴 합니다. 중요하긴 하는데 전공 과목이라고 해서 화장품 분야에서의 전공 과목이라는 게 별게 없어요. 그래서 전공 과목 말고 전체 학점에 대해서 저기 한 3.8 이상으로 학점을 받는 게 낫다. 전공에만 너무 얽매일 필요 없이 골고루 잘하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공에서 이제 우리 학과는 생명, 화학, 화학공학 이 세 가지가 다 합쳐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화공보다는 생물학이나 그냥 화학과 관련된, 생화학과 관련된, 유기화학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관련 있는 전공을 만약에 더 잘해두시면 화장품 회사 쪽에 연구 개발직으로 갈 때는 조금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화공 전문으로 되어 있는 과목들은 조금 화장품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거는 뭐 굳이 제가 뭐 이렇게 뭐 거기에 목숨 걸으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자격증 관련은 뭐냐면 이제 그 나중에 여러분께 이제 화장품 미용 분야에서 좀 이제 선호하는 있으면 좋을 만한 자격증이라는 거를 소개는 시켜드리겠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화장품 회사는 자격증에 그렇게 목매달고 있는 회사들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가끔 가다가 뭐 이게 미용 관련 무슨 향수 제조하는 조향사라고 있거든요. 조향사 자격증 같은 거 있잖아요. 국가 기능 자격증은 아닌데 향수를 만드는 조향사 자격증 같은 걸 따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입사할 때 어필하는 학생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특히 2012년도에 저하고 대학원을 같이 다니던 2012년도 아니군요. 2010년도군요. 2010년도에 저와 대학원 생활을 같이 하던 친구가 석사까지만 마치고 이제 아모레퍼시픽 연구소를 들어갔는데 그 친구가 대학교 4학년 졸업할 때 조향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자격증을 들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아모레퍼시픽의 연구직으로 간 거를 실제로 제가 목격을 했기 때문에 그런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연구개발직 중에서 품질관리팀으로 만약 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도 제약 쪽에서 말씀드렸던 뭐 기기분석, 화학 기기 분석 기사 자격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 거 따두고 내가 직무로 품질 개발 쪽, 품질
검사 쪽으로 생산 품질 검사 쪽으로 내가 직무를 잡아서 가겠다라고 한다면은 뭐 그런 자격증이 딱 맞겠죠. 그래서 어필하기가 딱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기타 업적. 네. 화장품 회사 쪽을 내가 정말 가고는 싶은데 학점도 생각보다 안 돼. 그다음에 자격증도 없는 것 같고 내가 좀 아는 것도 별로 없어. 그런데 꼭 가고 싶다 그러면은 공모전은 정말 목숨 걸어볼 만합니다. 예. 공모전으로 상당히 많은 수의 직원을 채용하는 회사들도 되게 많아요. 특히 홍보 기획 쪽으로 제약회사가 아니라 화장품 업계의 홍보 기획, 그다음에 제품 개발. 제품 개발이 뭐냐면요. 올해 겨울에는 복숭아 향의 뭐 이렇게 틴트가 유행했다 그러면은 내년에는 딸기향 틴트가 유행할 것 같다 그래서 딸기향 틴트를 막 이렇게 제품을 막 개발하는 거. 그러니까 무슨 연구에서 신제품 개발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거를 개량해서 새롭게 이렇게 만드는 거를 제품 개발이라고 하는데 이런 게 공모전을 통해서 많이 아이디어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바깥에서 신세대들 사이에서 원하는 어떤 아이디어 같은 거, 경향, 취향들을 갖다가 분석하면서 그 안에서 인재를 뽑으려고 해서 뽑으려는 요량으로 신세대 감각 같은 걸 갖고 있는 그런 인재를 뽑기 위해서 이제 화장품 회사 같은 경우에는 공모전을 심심치 않게 하고 그걸 비중을 상당히 크게 두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화장품 회사 쪽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은 화장품 회사 쪽에서 만약 공모전 떴다 그러면 한번 눈을 크게 뜨고 눈이 벌게져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볼 만한 하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제약하고 화장품 분야는 좀 달라요. 지원할 때 고려 대상이 정말 다르기 때문에 꼭 참고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취업에 있어서 감안해야 될 사항, 급여, 연봉, 복리후생 이런 거 당연히 따져 주셔야 되고요. 회사가 되게 종류가 많고 1등 기업에서부터 그 아래 기업까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연봉, 급여의 차이가 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본인이 관심 있는 회사를 위주로 해서 인터넷에 검색해서 찾아보셔야 됩니다. 금방 나와요. 나오니까 찾아보시면 되고 근무 환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약회사와는 다르게 화장품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제품 개발 뭐 이런 것 쪽으로 가게 되면은 경기도권도 이제 그 근무지로 있는 회사도 있지만 의외로 서울에 근무 지역이 있는 데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제약회사들은요. 연구개발 쪽은 확실히 경기도권으로 제가 알고 있고 경기도권 특히 용인 지역이 많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근무 환경에 있어서 예외적인 부분은 전국을 다 돌아다녀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는 국내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해외로 나가서 일해야 될 사람들이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화장품업은 바로 수출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그 화장품 소비해주는 양보다는 외국에서 소비해주는 양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뭐 동남아 같은 인도, 베트남, 뭐 이렇게 태국 같은데 뭐 가능한 어쨌든 미국 뭐 이런 식으로 이런 회사들 이런 회사들은 그쪽 시장을 개척하고 거기를 확장해야 되고 거기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기 때문에 채용한 직원들을 당장 일단 한국에서 근무하는 걸로 2년, 3년 정도 근무하는 걸로 채용을 하지만 부서 내에서 또 이제 인사 발령을 통해 가지고 해외 근무의 기회를 줘서 내보내서 일도 하고 또 다시 들어오도록 그렇게 근무 환경을 짭니다. 얘가 해외에서 여행 굳이 내 돈 내고 갈 필요 없이 거기서 일도 하면서 그쪽 문화도 경험하면서 다양한 재미있는 경험도 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이 화장품 쪽 회사에 많이 펼쳐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나름 여행 같은 거 좋아하고 우리나라 떠나서 새로운 거 막 경험하면서 새로운 나만의 라이프를 즐기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이 돈 버는 직업까지 뭐 고려해서 이런 생활을 하고 싶다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쩌면 이런 화장품 기업 취업을 하는 게 더 나을지도 몰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번 기타 부분은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이 회사에서 내가 몇 살까지 최대한 근속할 수 있겠느냐 그것도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지금 화장품 회사 쪽에서 근무하고 있는 지인들이 몇 명이 있는데 아주 알아둬야 될 얘기긴 한데 너무나도 민감하고 치명적인 얘기라 그러니까 호불호가 되게 갈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안내를 하는 이 영상에서 소개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갈등이 생겨서 나중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그 얘기는 나중에 영상으로 담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우리 학과 학생들 전공을 하는 우리 학과 학생들 입장에서 내가 취업을 하겠다. 근데 제약이나 화장품 미용 분야로 생명과학과 연관되어 있는 분야로 가고 싶어 한다라는 학생들 대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다음 영상에서는요. 이제 대학원 진학 관련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생명과학 분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석사나 박사까지 따고 제약이라든지 화장품 계열 쪽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대학원을 진학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대학원 진학 관련한 영상도 다음번에 준비를 해서 여러분께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내용을 다 담기에는 영상을 찍기 전에 교수가 또 준비해야 될 내용도 좀 많다 보니까 요번 학기 때 뭐 수업도 준비해야 되고 정규 수업 이 비교과 수업까지 이제 준비하려고 보니까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요. 내용을 좀 단락별로 끊어가지고 부분별로 세세하게 나눠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다음 시간에 대학원 관련 진학 관련해서 또 설명도 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